김포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들어섭니다. 경기도의 각종 환경기술과 산업연구, 정책 지원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평구의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물은 늘고 있는데요.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인천시가 각종 시설 입지 관련 시민 의견을 수렴해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천시가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공유 전기 자전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200여 대 규모인데 내년 90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들어섭니다. 김포시는 도산하기관을 유치하면서 지역 발전을 꾀하는 한편 김포가 환경 분야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죠.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에 들어오게 됐어요.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환경에너지진흥원 입지 대상지로 김포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공모는 경기도가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계획 아래 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환경이라는 분야는 김포시에게도 남다른 분야입니다.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거물대리를 중심으로 이뤄진 공장 난개발,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많이 알려졌죠. 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번 공모에서는 이런 부분이 강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김포시는 이런 최악의 환경 오염 지역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점을 강조했던 걸로 보이고요. 더불어 도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1위 지역, 그리고 6천여 개 공장 밀집 지역,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역, 이런 에너지 자원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강하구를 생태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도 강점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름만으로는 조금 생소한데요. 네.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김포에 보금자리를 틀게 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내 환경 관련 기관 6곳을 통합한 기관입니다. 에너지나 환경, 그리고 물산업을 연구 지원하는 기관 외에 기후변화나 환경 분야 교육 기관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정책, 또 생활환경이나 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들도 추진을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빠르면 올해 안에 정시 출범하고 내년 1월쯤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공모의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공공기관을 지역에 유치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하는 기대 효과 때문이겠죠. 김포 지역에는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지자체가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이 지역 발전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을 유치한다는 건 동시에 직원들의 보금자리와도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가까이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자체가 앞으로 지역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김포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왜 김포에 들어와야 했는지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포는 한강하구라고 하는 정말 잘 보존된 생태 공간이 있습니다. 3만여 개가 넘는 제조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산업 환경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김포는 서해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대륙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기에 최적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기도로부터 인정이 됐던 것 같고요. 해서 김포시가 이 환경에너지진흥원을 기점으로 해서 김포가 환경적으로 또 환경 재생 도시로서 다시 한번 탈바꿈했으면 좋겠고요. 정하영 김포시장의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 내에 어느 지역에 보금자리를 틀게 될까요?
네, 우선은 김포 야생조류 생태공원 안에 위치한 에코센터 건물에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인데요. 김포 한강로 IC와도 가깝고 도시철도 운양역과 또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교통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에코센터 건물은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만큼 당초 안전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이야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네. 현재는 보강공사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입주 전 공사는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빠르면 올해 안에 입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점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인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활기를 띠었습니다. 특히 부평구는 교통 호재에 더해 재개발 등의 이슈가 있어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졌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최근 부평구의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물은 늘고 있는데요. 부평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서울 7호선 연장에 따른 신설역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부평구는 지난해 7호선 연장과 GTX B노선 확정 등 교통 호재에 더해 서울 지역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7월과 8월 잇따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활발했던 거래도 급감했습니다. 지난 2월 부평구에서는 아파트 매매가 1,300건 넘게 이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4분의 1 수준인 341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21일까지 신고된 거래가 80건에 불과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거래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혹 이제 1가구 1주택자들이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조금 많이 올라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문의만 하시고 이번 달 저희 사무실에서는 2건 정도밖에 못했어요.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예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매물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취득세와 보유세 등이 강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유입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법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해서 물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규제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들이 물건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대출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부평 지역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물은 늘고 거래는 끊긴 상황이지만 한 번 상승한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8월까지의 부평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가격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1월 102였던 지수는 점차 상승해 8월 110.3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상승폭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값 상황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한동안 거래 절벽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거래 절벽 사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되는데 거래 표본의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이 최대 45%까지 오를 예정인 만큼 연말이 다가올수록 부평의 아파트 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제물포가 대한민국의 첫 스마트 관광도시로 재탄생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인천 계항장 일대가 선정됐는데요. 인천 계항장 일대는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차원의 관광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이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차량을 예약해 원하는 장소로 한 번에 이동합니다. 차량 내부의 대형 화면엔 목적지의 증강현실 화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해당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와 맛집을 안내받고 관광지에 도착해선 세금 환급을 비롯한 모든 결제가 핸드폰 하나로 가능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될 스마트 관광도시의 모습입니다. 편리하게 스마트한 핸드폰 하나로 모든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장 일대가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조성 공모 사업의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구역을 대상으로 4차 산업기술력을 관광 서비스에 접목시켜 새로운 차원의 관광지를 구현하는 것. 인천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의 기술과 잘 결합시켜서 정말 선도적인 최초의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그 자부심을 꼭 키울 수 있도록 잘 해나갔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4월까지 인천 계양장 일대에 스마트한 19세기 재물포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사업에는 국비 35억 원을 포함해 모두 88억 원이 투입됩니다. 4차 산업기술과 접목한 인천 계양장 일대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시민 참여형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인천시는 24일 시민들이 참여해 수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전체의 갈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스템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검증하기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남촌 일반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갈등 영향 분석도 병행하는데요. 갈등 영향 분석은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 담당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수기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인천형 갈등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이 운영됩니다. 부천시는 올해 말까지 이동인구가 많은 부천역과 송내역, 신중동역 등 모두 14곳에 전기자전거 200대를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대 시속 2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일레클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가까운 거리의 자전거 현황을 검색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5분에 보험료 100원을 포함해 1,100원이며 1분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부천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정식 도입할 계획으로 운영 자전거도 최대 9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5일 오후 부천시청에서 동부천 IC가 신설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부천시민연대회의는 함께 토론회를 열어 광명 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동부천 IC 건립의 문제점과 대안을 토론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부천 IC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녹지 훼손과 차량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와 정수장 수질 저하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까치울 초등학교와 동부천 IC의 거리가 불과 13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스쿨존 내 안전에 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부천시가 추석 연휴 기간 방역 중심의 특별 교통 대책을 준비합니다. 부천시는 2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엿새 동안 특별 교통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코로나19 상황과 귀성객 수송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은 부천터미널과 주요 택시 승강장 등을 소독하고 버스와 택시 업체에도 방역 등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에서 들어온 지역 내 입국자에 대해서는 복지 택시를 이용해 자택이나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지난 23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났습니다. 차준택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차준택 청장은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기지만 지금처럼 노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